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티나에서 대표이사직 맡고 있는 윤태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프로티나 IR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티나의 이제 키 미션은 PPI 빅데이터를 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PPI라는 것은 영어로 프로테인 인터랙션, 한국말로 단백질 간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는 25,000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X하고 Y 단백질들이 서로 붙어 있는지, 그리고 붙어 있다면 정량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를 계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회사를 보셨으니까 NGS에 기반한 DNA, RNA 정보, 그리고 단백질의 어떤 총량을 측정하는 프로테옴 회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반면 이 PPI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더 기술적으로 챌린징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PPI를 딱 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없고요. 저희도 한 2010년부터 15년 정도 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들여와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만의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여러 사업을 일궈가고 있다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첫 번째는 PPI 패스파인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00분, 1000분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PPI 빅데이터를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XY 결합체가 이 환자분은 500개가 있고 저 환자분은 5,000개가 있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쌓여진 PPI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스스로도 어떤 동반진단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희가 PPI 랜드스케이프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프로테인 인터랙션의 어떤 산업적인 가장 큰 응용은 잘 아시는 단백질 신약입니다. 예, 항체 신약이 가장 유명하겠죠. 그래서 항체를 이제 저희 몸에 넣어서 이루어지고 있던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 약효를 얻어내는 것이 이 단백질 신약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항체 신약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항체 신약을 개발하시는 것을 촉진시켜 도와드리고요. 또 저희만의 또 항체 약품 에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 하면은 거의 동의어가 AI인데 저희가 항체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AI까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좀 장점은 저희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 PPI 패스파인더 먼저 시작한 사업에서 이미 여러 캐시카우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매년 1.5배에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정도의 그거인 회사이군요. 이렇게 성장성에 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이 랜드스케이프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여기서 라이센싱 아웃 딜이 가능해서 좀 큰 규모의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까지 그러니까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갖추려고 회사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럼 왜 PPI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물물리를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생물학에는 원거리 통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T 면역 세포가 어떤 세포가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를 좀 가려내는 거를 좀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이런 것은 생물학에 없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저 원거리에서 세포를 보고 정상세포구나, 암세포인가 이렇게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접근해서 T세포 표면에 있는 자기의 단백질과 그 세포, 이제 가려내고 싶은 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 사이에 저는 상호작용, PPI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때 세포 사이에 신호가 흐르게 되고 여러 T세포 안에서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의 총량만 하게 되면은 현재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건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근원적인 중요성 외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미 항체 신약이란 거대한 산업이 저희 몸에는 단백질을 넣어서 기존의 PPI를 바꿈으로써 양리작용을 이미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라는 거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단백질 신약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있고 따라서 PPI를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함으로써 저희가 하는 것은 산업적으로 이제 거대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PPI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NGS 기반의 DNA, RNA 정보 얻는 회사도 많고요. 뭐 질량 분석 기반의 이 단백질에 예를 들어서 X의 총량 측정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X란 단백질이 50개에서 1번부터 50개의 단백질하고 컴플렉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어떤 특정 컴플렉스, 예를 들어서 X와 30번 단백질이 만드는 컴플렉스는 전체 총량의 50분의 1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컴플렉스를 만드는 순간 그 컴플렉스가 누구와 짝을 짓고 있느냐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훨씬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PPI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높은 민감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근데 아까 빅데이터를 쌓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빅데이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3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전에 찍은 데이터와 오늘 찍은 데이터를 절대 비교,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야지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PI 빅데이터를 쌓는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PPI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민감성을 달성하면서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만큼 그 시스템이 몇 년에 걸쳐서도 안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샘플이 주어지게 되면 어제 찍든지 오늘 찍든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배우기를 이 민감성하고 안정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칩과 장비, 소프트웨어, 뒤에 설명드릴 것을 잘 개발을 함으로써 이 민감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얻어서 이 PPI 빅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물물리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영년직 부교수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박사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희 프로티나는 제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있을 때 교원 창업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그때 저하고 박사 과정을 같이 했던 이용원 상무님, CTO님, 그리고 최병산 이사님, CSO님, 유지영 이사님, 저희 공장 책임자님이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개발한 분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같이 하면서 연구력이 잘 축적이 됐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CFO 이대승 상무님, IR, PR 담당 황성택 이사님,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저희 지사를 만들어서 풀타임으로 보스턴에 계시는 BD 담당 김나영 이사님, 그리고 시젠에서 오셨고 칩 및 기기 개발을 진두지휘해 주시는 김재영 이사님 등 이제 새로운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좀 집단지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또 회사의 큰 자랑은 아주 우수한 과학 고문단들을 모시고 계신다는 건데요. 요거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술 플랫폼은 2010년 정도부터 개발해서 2013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네이처 프로토콜즈 같은 이 네이처 자매지, 이제 권위 있는 네이처 자매지에 소개가 됐고요. 2018년에 PPI 패스파인더 기술이 처음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2024년에는 네이처 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소개돼서 어떤 권위 있는 잡지에 저희가 계속 보고를 했고, 또 회사 초창기부터 저희 회사 내부에 이제 변리사님을 모셔서 IP를 보호하는 데도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이 주요 연역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기술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인 스피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칩도 직접 디자인하고 이 대량 생산 공정도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 지금 안양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GMP 규격의 공장에서 저희 칩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장비도 저희가 디자인하고 직접 그 안양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도 인하우스에서 전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폴리머 코팅 기술입니다. 저는 이 박사 과정에서 이 컴퓨터 액정 디스플레이를 연구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액정 디스플레이는 사실 두 유리 기판에다가 폴리머를 코팅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액정층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예, 그때 배웠던 폴리머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유리 기판 위에다가 폴리머를 아주 균일하고 고르게 저희가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고 강조드린 것처럼 이 PPI 컴플렉스 단백질 결합체들은 각각이 굉장히 미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정제를 하다가는 중간에 다 그 샘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전혀 샘플을 정제하지 않고 비정제 상태에서 바로 칩에다가 샘플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학의 복잡성상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 결합체는 전체 진짜 한 10,000분의 1도 안 되고요. 99.999%가 여타의 단백질과 결합체로 이루어진 아주 그 복잡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의 코팅 기술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이 99.999% 여타의 단백질들이 표면을 저렇게 뒤덮게 돼서 어떠한 의미 있는 측정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저희 프로틴화 코팅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99.999% 여타 단백질이 표면에 들러붙는 것이 철저하게 제어됨으로써 저렇게 보시듯이 검은 바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머 코팅 위에 올린 항체들이 붙잡는 저희의 타겟 단백질 결합체만 이렇게 아주 셀렉티브 이모빌라이즈, 선택적으로 표면 위에 이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저렇게 처리한 샘플을 저희 장비에 넣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개개의 그 고정된 개개의 단백질 결합체에서 나오는 개개의 신호들을 핸드폰 사진 찍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저희 장비가 초점을 알아서 맞춰서. 네, 그러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죄송합니다. 개수까지 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감성은 이 장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달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개 단백질에서 오는 이제 싱글 몰레큘 형광 이미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분자 신호를 직접 읽는다는 것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민감도를 달성한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분석 안정성이 빅데이터 쌓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석 안정성은 저희 칩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비정제 샘플을 넣었는데 각 칩마다 어떤 칩은 10% 그 면적이 저런 걸 뒤덮이고 어떤 칩은 5%, 어떤 칩은 3%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호가 널뛰기 하듯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보신 것처럼 저희 코팅 공정을 통해서 이 여타의 단백질들이 주는 잡음을 최소화함으로써 언제나 측정해도 똑같은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즉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안정성을 저희가 확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핸드폰 사진 찍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데이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요소,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찍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찍는 속도까지도, 빠른 속도까지도 확보를 했다. 그래서 1번 민감성, 2번 분석 안정성 혹은 재현성, 3번 빠른 데이터 생산 속도를 모두 확보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업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쌓아서 신약 기전을 규명하고요.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그리고 저희만의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있는 PPI 패스파인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항체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쌓아서 항체 신약을 예전에 보다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에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AI까지 개발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I 패스파인더 사업입니다. 요 가운데 보시는 데이터가 저희가 작년에 뽑은 가장 요 PPI 패스파인더에서 뽑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제 뽑은 데이터입니다. 이 항암제 분야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BCL2 PPI 저해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BCL2라는 단백질은 특히 혈액암에서 자기가 옆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잡고 있어서 원래 혈액암 세포들은 사멸을 해야 되는데 저희 몸의 항암 기전으로 인해서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BCL2 PPI 저해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주렁주렁 잡고 있는 요 그 단백질 사이 계면에 저 약이 끼어 들어가서 BCL2가 다 잡고 있던 단백질을 놓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혈액암에 막혀 있던 사멸 프로그램이 재가동돼 가지고 혈액암이 다 사멸로 가는 자랑스러워하는 약인데요. 1세대 저해제는 2016년하고 2017년에 이미 이제 허가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한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세대 BCL2 PPI 저해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것은 특히
다발성 골수종을 대상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1상의 샘플을 분석을 했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은요, 똑같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의 얻은 각각의 혈액암 샘플들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양의 BCL2 결합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기술로 보게 되니까 같은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이지만 어떤 혈액암 안에는 이 BCL2가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을 이렇게 자기가 주렁주렁 잡고 있고요. 어떤 혈액암에는 거의 잡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맥주사로 2세대 BCL2 저해제를 일주일 처방을 받으신 후에 다시 같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 샘플을 얻어서 저희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초기 양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컴플렉스들이, 결합체들이 완전히 분해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FDA에 제출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현재 FDA가 모든 신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기존의 셀라인이나 마우스 모델, 동물 모델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 안에서 그러한 기전이 이제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출함으로써 1세대 저해제 개발할 때도 못했던 정말로 환자 그 혈액암 세포 안에서 이 BCL2 결합체가 분해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은 FDA의 그 다음 퀘스천은 그렇게 그 기전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그 기전이 보이는 최저 처방 용량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제약회사가 그 허가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 환자분이 정말 돌아가시지만 않을 정도의 그냥 가장 높은 용량으로 이제까지는 임상을 진행했는데 FDA가 이런 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전을 증명하고 두 번째로 그 기전이 이제 관찰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방 용량을 이제 찾으라고 이제 각 그 제약회사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저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이 2세대 저해제를 각기 다른 이제 용량을 처방받으시게 되는데요. 그 용량 중에서 저러한 분해가 보이는 가장 낮은 용량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큰 회사가 저희 이제 한국의 이제 작은 회사인 프로틴한테 그 귀한 임상 샘플을 덜컥 맡겼을 리는 없고요. 저희가 보시면은 2020년에 첫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위해서 계약을 해서 한 3억씩 두세 번 정도 이 계약을 리뉴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플랫폼이 충분한 민감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또 데이터 제너레이션 속도는 충분히 빠른지에 대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그 결과 2023년 말에 저희 회사하고 마스터 어그리먼트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SOW만 쓰면은 바로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바탕으로 작년에 먼저 기전 증명 이 실험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최종 용량 찾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또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 BCL2 분야의 후발주자가 저희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컨택이 왔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파일럿 스터디를 한 것은 아니고요. 케이스가 레퍼런스가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파일럿 스터디를 끝내고 올해 2개의 임상 샘플 지금 분석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생태계에 제약 생태계의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나스닥 회사든 모든 이제 기술을 다 분석을 하는데 만일 나스닥 회사에서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었다면 저희한테까지 와가지고 3, 4년 정도 파일럿 스터디를 할 수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PPI 컴플렉스를 임상 샘플, 아주 작은 임상 샘플에서 정밀하게 한 10개 정도 볼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저희 민감도 측정 반복성을 가진 것은 저희 기술이 이제 유일하다라고 이런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계약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일럿 스터디 그리고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최근 좀 고무적으로 느끼는 것은 가능하신 질문이 아니 이 패스파인더 이것은 BCL2 시스템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요. 회사 내부에서도 이 BCL2 넘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앞서 뭐 그 T세포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면역계에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맥경화증, 이제 면역 시스템 염증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악화되는 것을 이제 치료하려는 것이 많은데 이번에 그 면역계 시스템에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BCL2를 넘어서
다른 시스템, PPI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를 이제 보았고, 그 시스템에서도 탑레벨 제약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국적 제약회사 임상을 도와드리는 것과 동시에 저희 스스로 바이오 마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세대 BCL2 PPI 저해제 베네토클락스라고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2조에서 3조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오 마커가 없이 이게 허가가 되어서 스터디마다 다른데 뭐 낮은 경우에 35%, 높은 경우에 45%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근데 제가 다발성 골수종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이지만 어떤 혈액암엔 이 BCL2 결합체가 많고 어떤 혈액암에는 BCL2 결합체가 적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1세대 저해제도 그 BCL2 결합체가 많은 경우에는 1세대 저해제의 효과를 볼 확률이 높으셨고요. 반대로 결합체가 없는 혈액암들은 이 1세대 저해제가 투여가 돼도 분해할 결합체가 없으니까 효과를 볼 확률이 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런 컴플렉스의 양을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뭐 주변 단백질의 DNA 돌연변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단백질의 총량을 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추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다 바이오 마커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컴플렉스 양을 측정을 했더니 굉장히 정확한 바이오 마커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지에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 미국 에머리 대학교, 조지아주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에서 저희 기술을 보고 미국 혈액암 학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베네토클락스 지금 바이오 마커가 없어서 고생인데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임상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 혈액암 학회에.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 혈액암 학회가 이 베네토클락스 바이오 마커가 시급했기 때문에 몇 달 만에 빠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중반에 저희 장비하고 칩을 미국 에머리 대학교 윈십 캔서 인스티튜트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과학자분들이 3번 파견을 가셔서 미국 혈액암 학회와 에머리 대학교 샘플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운데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그전에는 베네토클락스 바이오마커가 없었고요. 저희의 이제 컴플렉스 양을 측정하는 바이오마커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첫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민감도 87%, 특이도 92%로 상당히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가 잘 되게 되면은 저희는 미국의 아마 샌디에고 지역에 클리아랩을 하나 인수를 해서 저희 SAB로 모시고 있는 키오피니언 리더들, 혈액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5분을 상대로 먼저 LDT 형태로 이 베네토클락스 반응성 예측 서비스를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키오피니언 리더들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은 미국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 사업이 안착화가 되게 되면은 한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스파인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임상을 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스로 컴플렉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클래스의 동반 진단 마커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프 사업은 이제 항체 빅데이터를 쌓는 사업인데요. 항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95%의 영역은 템플릿 리전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의 이 서열이 똑같습니다. 반면 끝에 5% 정도의 툭 튀어나와 있는 CDR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거기 5%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어서 다양한 항원을 잡게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이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리드 캔디데이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많으면 50번, 적으면 20번 정도 이거를 이제 계속 CDR 서열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꾸어가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으시기에도 20번에서 50번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국적 제약회사에 경험이 많으신 이런 항체 전문가분들이 이 CDR 서열을 잘 고쳐서 그 중에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는 약간 복권 뽑기 같은 식으로 이제까지 항체의 약품이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20번, 50번만 만들지 말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항체를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하자라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그리고 AI까지 가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티나도 이제 그런 항체 빅데이터 이 흐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저희 플랫폼을 이제 리퍼포싱 하는데 최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장표가 복잡하지만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왼쪽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예, 맨 왼쪽에 그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저게 DNA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DNA의 저 레졸루션이 좀 낮아서 죄송하고요. 웬만한 데는 그냥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95%의 똑같은 영역이고요. 저 가운데 위에 12시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5%의 CDR이 다르게 DNA를 합성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미량의 항체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DNA만 합성을 해서 꼬매게 됩니다. 저 똑같은 95%에다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저 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점점이 난 하나하나가 이제 그 챔버,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DNA 95% 똑같고 5% 합성해서 꼬맨 다음에 아주 미량을 로봇이 쏴주게 됩니다. 한 방에다가. 옆방에다가는 똑같은 95%에 이제 5% 다르게 짜서 또 쏘고 해서 이제 로봇이 쏴주게 되면은 근데 그 방 안에는 CDMO에서도 쓰는 마말리안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마말리안 세포들이 이 미량의 DNA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일부의 세포들이 저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해당 항체를 만들어서 위에 그 배양액에다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아주 미량을.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의 기술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신호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리퀴드 핸들링 로봇이 이걸 쭉 배양액을 빨아들여서 이제는 그 저희가 384 규격으로 만드는 저희 이미징 칩에다가 바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그 폴리머 코팅 기술로 이 배양액에는 수많은 다른 단백질들이 있지만 그런 단백질들은 표면에 들러붙질 않습니다. 오직 이 경우에는 CDR을 특정하게 짠 항체들만 표면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씻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항원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장비에 넣게 되는데요. 각 지점에서 2번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빨간색 채널로 이미징을 해서 도대체 항체가 몇 개나 깔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숫자는 한 화면에 한 10,000개에서 10만 개 정도 깔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요. 장비가 색깔만 바꿔서 녹색 이미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항원이 몇 개 붙었는지를 또 세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이 몇 개 붙었는지를 아까 핸드폰 사진 찍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항원 사진을 가지고 몇 개 붙었는지가 분자, 전체 항체 개수가 분모로 와서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항체의 결합력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을 드리면은 저희는 원래 저희 그 스피드 플랫폼에 이제 그 아주 높은 민감도를 이용을 해서 아주 미량의 항체만을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정제 없이 바로 표면에 붙인 다음에 핸드폰 사진 찍는 몇 장만 가지고 각 그 CDR, 특정 CDR을 가진 항체들이 항원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를 바로 정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 항체팀이 저희가 한 팀이 한 3-4분 정도의 과학자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퀴드 핸들링 로봇을 한 2개 정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주 5,000개의 서로 다른 CDR을 가진 항체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항체들의 그 결합력, 그리고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얼마나 생산이 잘 되는지, 얼마나 열적으로 안정한지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숫자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국내 탑 제약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탑 제약회사 그룹에서 최근 보스턴에 있는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라는 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 공동 연구자분들이 저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을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의 현재 정확한 이 데이터 생산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은 저희와 같은 기술은 없으시고요. 기존에 다 항체를 정제를 해서 SPR이나 BLI 같은 걸로 다 측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있으니까 한 100~200명 정도의 그 팀을 꾸려가지고 매 2주마다 한 500개 정도씩
항체를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숫자도 사실은 굉장한 숫자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회사도 2주에 50개 보면은 많이 본다는 숫자였거든요. 하지만 이 항체를 개발하는 거가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는다라는 걸 이제 표방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플래그십에 투자를 받은. 그래서 저기가 2주에 500개 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훨씬 적은 인력과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도 그거보다 10배 빨리 주마다 한 5,000개씩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위해서 항체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저 CDR을 따라서 쭉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요 데이터를 좀 보시는 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에 이제 위쪽에 써 있는 것이 CDR 원본 서열이고요. 그거를 20개의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바꿨을 때 흰색으로 표시된 거는 저렇게 바꿔도 결합력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반면 파란색하고 검은색은 결합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니고 검은색은 아예 저희 측정 범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고요. 반면 붉은색은 결합력이 좋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 항체에 이렇게 쭉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특별한 트레이닝 없이도 금세 검은색들이 아주 다량으로 포진된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런 영역은 개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영역은 조금만 고치게 되면은 항체가 이제 항원에 금방 못 붙게 되거든요. 반면 금세 또 보실 수 있는 것이 흰색과 붉은색이 다량으로 포진된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이 저희가 주목하는 개량성이 높은 구간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흰색과 붉은색들을 조합을 해서 가능한 조합을 적게는 300개, 많게는 한 2000개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개, 2000개라는 숫자는 기존의 기술로는 이게 다 해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저희는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안에 그 300개에서 2000개에 해당되는 항체를 다 직접 만들어서 얼마나 항원에 잘 잡히는지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좋은지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660개 저희가 조합을 짰고요. 검사를 직접 해보니까 만들어서 660개 중에서 실제 630개가 원본보다 좋은 결합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원래 이쪽의 레가시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그전에는 다 정제도 해야 되고 실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 회사도 많이 만들면 정말 50번 정도 안에서 이거를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복권 뽑기식으로 항체를 개발했다면은 저 지도는 900개의 항체로 이루어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다 뽑아서 그 안에서 가능한 한 좋은 조합들을 만들어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직접 다 만들어서 검사를 해서 최고의 캔디데이트를 뽑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개량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거는 아주 제한된 숫자에서 좋은 거를 하는데 저희는 다 보고 그거를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개량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저 베리에이션을 계속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 고친 항체의 CDR 서열을 원본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 개량한 항체의 특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제약회사는 이제 제네럴 바이오메디슨하고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와 파일럿 스터디를 한 후에 저희가 훨씬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훨씬 많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저희와 현재 공동 연구 개발을 들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제약회사를 도와드리는 동시에 저희는 스스로 에셋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질문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러면은 신약 기전부터 발굴을 해서 또 항체를 만든다는 의미니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전략은 이제까지 블록버스터를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그 블록버스터하고 똑같은 CDR을 가진 서열을 이제 항체를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이센셜리 제조업 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블록버스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이제 10년,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크게 골이 3개인데요. 블록버스터를 10년, 20년 사용하면서
이미 잘 검증된 약이지만 모드 오브 액션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이 있습니다. 부작용 같은 것들이. 그런 부작용은 고치고 두 번째로 여러 생산성들, 블록버스터의 좋은 생산성들은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원래 블록버스터 서열로부터 최대한 많이 바꿔서 새로운 특허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바이오베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POC로 휴미라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에 쓰는 항체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체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휴미라의 단점은 뭐냐면은 워낙 잘 만든 약이지만 그 집중적으로 2달, 3달 쓰는 항암제하고 달리 이 자가면역 질환 제제는 뭐 2년, 3년, 길게는 더 이상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그 환자분 몸속에서 이 휴미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워낙 오랫동안 노출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해서 아까 같이 휴미라에다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였고요. 저 흰색, 붉은색을 조합하는 전략을 통해서 타겟에 대해서 TNF 알파 트라이머인데요. 훨씬 더 높은 그 결합력으로 붙는 항체를 9개를 그러니까 바이오베러 후보를 3, 4개월 만에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2개에 대한 동물 실험이 저 왼쪽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저 맨 위쪽에 오른쪽 이제 그 붉은색 포인트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동물 모델에서 이 그 자가 면역을 유도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그 휴미라 10mg/kg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보통의 저 동물 모델에서 쓰는 용량이고 보시면은 잘 알려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저희 1207, 1208 저희 개량한 항체들은 밑에 보시면 0.5, 1, 5, 0.1, 0.5 그러니까 휴미라보다 많게는 20배에서 100배 낮은 농도를 주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으로 훨씬 더 동등하거나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문을 받아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휴미라의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도로 오래 이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종내에는 이 휴미라 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2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로 처방 용량을 낮추게 되면은 훨씬 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늦어지거나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바이오베러 이 캔디데이트를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여러 블록버스터에 적용해서 이 저희만의 에셋을 만들고 지금 물질 특허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액티브하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AI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책임자가 돼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0억씩 3년 항체 설계 AI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장표인데요. 저희가 제시한 것이 50만 데이터 포인트, 아까 같은 표를 50만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서 AI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1차 AI를. 근데 이 50만 데이터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린 제네레이트 바이오 메디슨 같이 일일이 다 정제를 해서 SPR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반면 저희 스피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초미량만 항체를 생산하고 정제 없이 바로 사진 몇 장 찍는 것만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30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50만 데이터 포인트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 1년 정도의 짧은 지금 작년 이제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요. 한 1년 조금 넘은 기간 안에 벌써 50만 데이터 포인트 이상을 저희가 생산을 해가지고 AI를 지금 한 80%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 회사의 또 중요한 이제 발표 한 것은 이 AI가 완성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 탑 제약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표에서 보여드린 그 일련의 그 워크플로우를 꼭 항체뿐만 아니라 펩타이드 드럭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비만 등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요. 그래서 펩타이드를 아주 미량을 생산하고 정제 없이 표면에 붙이고 이 펩타이드 드럭 타겟하고 해서 그런 펩타이드에 대해서 아까 같은 데이터를 만들고 시스테매틱하게 펩타이드 드럭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현재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스피드 플랫폼
패스파인더,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각각 기술과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이제 성장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여기는 이제 관련 시장인데요. 왼쪽에 바이오마커 동반진단 시장은 저희 패스파인더 사업에 관련된 시장이고, 오른쪽 항체 디스커버리 바이오베터 시장은 저희 랜드스케이프에 관련된 시장인데,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첫 장표에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자 노력했듯이, 저희 회사의 장점은 이미 패스파인더 미리 시작했던 사업에서 현재 이제 이미 상당한 이제 매출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아직 부족하지만 작년에 23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50억이 목표인데, 이미 매출이 낮거나 현재 SOW 그 컨트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파악이 된 것이 매출이 지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PPI 랜드스케이프 사업이 저희와 파일럿 스터디를 했던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공동 개발로 저희 그 플랫폼의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동 개발로 넘어가고 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이오 베터 전략을 이용을 해서 저희만의 에셋을 3개월, 4개월마다 이제 계속 추가를 해나가면서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래서 그 신약 회사들이 한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막 임상을 이제 거기에다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그 거는 것과 달리 이러한 개량된 항체들을 계속 3, 4개월에 하나씩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이제 제약회사들을 컨택을 해서 초기에 빠르게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27년부터는 그런 라이센싱 아웃이 이제 소규모지만 계속적으로 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저희 BEP 포인트에 대해서 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랜드스케이프 기술을 개발하면서 2세대 장비, 안정성이 높아서 빅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2세대 장비, 뭐 이제 여러 가지 에어플로우 이런 것들을 계산한 2세대 장비와 아까 그 보여드린 384 칩 규격의 칩을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각 사이언티스트 분이 뽑을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양과 속도가 엄청나게 한 10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컬래버레이션이 많아지고 프로젝트가 많아지더라도 이제 막 사이언티스트 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더 많은 로봇과 장비를 씀으로써 그러한 프로젝트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26년에는 거의 BEP 포인트 근접을 하고 27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패스파인더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이미 BCL2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저희가 임상 샘플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이미 그 허가된 BCL2 PPI 저해제 베네토 클락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의 바이오마커를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클리어랩 LDT 테스트 LDT의 형태로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최근 면역 개의 저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 데 성공해서 이 시스템의 확장성을 좀 스스로 검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랜드스케이프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 중요한 회사들과 지금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저희 하반기의 중요한 뉴스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베터 전략으로 많은 에셋을 빠르게 창출해서 여러 개의 이제 낚싯줄을 들이움으로써 거기서 빠른 라이센싱 아웃을 이뤄내려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시스템을 다른 바이오텍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저희만 보유하기 위해서이고요. 다만 이런 기초과학을 하시는 하버드 이런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연세대 IBS 이런 기관에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급을 해서 저변을 넓히려는 그런 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공모 개요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